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 좋았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또 좋고요. 테슬라 특히 더 좋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제롬 파월이 해줬습니다. 인하하고 이번에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요. 이 발언에 국채금리 와장창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까지 오늘 한번 우리도 기대해보죠. 우리만 매번 소외되리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 일발장전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요. 종목 속에 FOMC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오늘 투자 전략까지 다 담아드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일발장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좀 한번 기쁘게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뚜껑을 열고 보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발 뭘로 공략할까요? 일단 뭐 당분간은 그래도 트럼프로 또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 향 관련된 수혜 종목들로 좋아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부침에도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지금 이제 당선인과의 어떤 통화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콕 집어서 이제 한국의 조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이제 발언이 나와주면서 좀 오랜만에 좀 조선주들이 정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향후 좀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좋습니다. 바로 한국카본이라는 기업, 이제 보냉제, LNG 보냉제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선산업이 이제 액화천연가스, LNG와 또 액화석유가스, LPG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이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이제 조선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도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조선업 가뜩이나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 탱크에 들어가는 이제 보냉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냉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 탱크에 들어가는 보온병이다, 따뜻하게 만드는 보온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거를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카본과 동성 화이텍이 양분하고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수주를 하고 있고요.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오션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냉제에서는 이 한국카본과 동성 화이텍이 가장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열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한국카본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황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매출도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꼭 조선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경량화에 필요한 복합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업 쪽에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제 조선업황이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거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어서 변동성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복합 소재, 경량화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철도 차량 판넬에도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력 블레이드 그리고 날개. 맞습니다. 그리고 UAM 도시몽고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프로플레아에도 경량화 소재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도 이 복합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대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주 항공과 방산 또 그리고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이 확장되면은 결국 한국카본의 핵심 복합 소재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 업황이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고 트럼프 또 찐수혜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화에 필요한 복합 소재에 대한 어떤 매출도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한국카본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로 우리가 넣겠습니다. 보냉제 쪽을 만들고 있고요. 동서 파인텍과 이제 양분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계열. 요 HD 계열은 한국카본이 맞고 맞습니다. 한화오션 계열은 동성 화이텍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맞습니다.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전일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 최근에 이 낙폭의 절반 정도 가까이는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매수가는 11,2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500원 라인에 저는 직전 고점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낙폭의 절반은 충분히 회복한다.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를 바라보며 13,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국 카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의 진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 도와달라. 자기 일단 이제 셰일 오일부터 셰일 가스부터 LNG, LPG 갈 테니까 한국 동참해라. 진짜 가스의 시대가 오나요? 영민 매니저, 한국 카본의 붙이기 종목이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저희가 이제 진위를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건 뭐 조선업을 협력하자라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마치 이제 미국 조선업의 약간 하청 기업들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MRO 얘기가 어제부터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조선업은 사실 8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지금 쇠락의 길을 좀 걷고 있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건조 환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를 만약에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이제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고, 또 핵심은 미군 함정 사업이 지금 어쨌든 뭐 군함정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를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이제 생산 설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사표명을 이제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조선업종 하면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을 떠올리는데 어제 가장 세게 올라간 종목이 한화오션이었어요.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 좀 급등했던 이유는 미국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미군 함정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합되면서 하나오션이 어저께 이제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이는 종목으로 그냥 어제 하나오션이 좀 많이 급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뭐 찐 수혜주를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이 어쨌든 발언에 이제 좀 진위를 따져보면 그냥 핵심적인 이제 그냥 트럼프 수혜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저는 이제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조선업황은 사실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주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실적도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때 성장의 이제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또 하나 또 부과가 좀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조선업종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 전반으로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이 한국 카본 또 얘기해 주셨지만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또 하나그룹의 또 하나엔진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요런 이제 기자재 종목들과 이제 완성 조선 기업들을 이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는 단기 테마성 이제 이슈로 같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통화, 한국 조선업이 도와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LNG, LPG와의 가스 시대도 있지만 오히려 그 진위는 미국 조선이 워낙 약하니까 특히 MRO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막 군함 수리 메인터넌스 하러 들어가잖아요. 요거 더 잘해달라. 요쪽에도 진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의 시대도 있고 아예 미국 군함과 조선으로 도와다는. 그렇다면 한화오션 뭐 지금 들어가서 조선소도 채워놨고요. MRO 쪽에 가장 진심이니까 한화오션 또 한화엔진 듀얼 퓨엘까지를 함께 보자. 이렇든 저렇든 조선이네요. 네, 맞아요. 거칠 게 없네요. 이제 지금 앞으로 이거든 저거든 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입맛 뻥끗하면 다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특히 이제 압도적인 지금 표차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밀어준 사람들한테 뭔가 좀 기분 좋을 만한 멘트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백인 남성 노동자들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역시 우리를 챙기는구나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조선업종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고용에 완전히 보고죠.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코멘트들을 분명히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이제 또 잘 보시면은 트럼프 수혜주들이 막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조선 1번 함정 보수의 MRO 사업, 2번 가스의 시대 기억하시고 트럼프 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좀 기분 좋게 좀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가 간밤에 11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파월이 단단하게 좀 버텨줬습니다. 인하도 하고 12월 인하도 하고요. 또 미국의 부채 너무 많다. 트럼프 함부로 빚내지 마라. 우회적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금리 급락, 달러 약세가 됐습니다. 이 이슈를 오늘 한번 국내장과 엮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자, 11월 FOMC 회의, 영빈 매니저는 어떤 네. 관전평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지금 뭐 가장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네. 딱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대립각. 네. 요게 또 이제 하나의 좋아요. 관전 네. 포인트. 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네. 파월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던 그렇죠. 인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사실상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금 다 장악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압도합니다. 또 네. 공화당이 주도해가지고 부채 한도 또 늘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 텐트럼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건 네. 거다. 부채가 이제 목에 찼는데 더 이상 한도 증액하고 더 이제 찍어내면은 큰일 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경고성 예. 메시지를 이제 날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오늘 국채 금리가 4.3%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 수준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25bp 뭐 거의 97%의 확률로 금리가 인하가 될 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됐었는데도 시장 금리가 먼저 상승을 했었다. 근데 오늘 이제 25bp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를 했고 다음 달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이제 인하를 지금 시사를 한 너무 상황이에요. 노골적으로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매크로 이슈가 좀 안정이 좀 됐다. 그래서 공화당과 이제 트럼프의 이제 폭주를 파월 의장이 홀몸으로 이제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지금 2026년 상반기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남았어요, 아직.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일단 이렇게는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대립각이 또 너무 강해지면 중간에 좀 자른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국장은 요 정도는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래서 됩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아요. 놓고 보면 네. 어쨌든 오늘 국채 금리의 이제 하락과 달러 인덱스의 이제 약세 이게 우리 시장에 조금 구세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FOMC 회의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생생하게 저희가 보시죠. 보시고 나서 준호 매니저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oday, the FOMC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네. 잘 들으셨습니까? Made progress. 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도 표현하고 있고요. 네. 준호 매니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오늘 좀 네. 연준 의장 다 왔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네. 최근에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네. 이제 뭐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욱 또 이제 맞물리면서 12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네. 않겠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장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 영향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만 이틀 동안 특히 코스닥이 조정 흐름이 네. 좀 세게 맞았잖아요. 네. 특히나 트럼프 당선 전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실제로 다시 한번 더 금리 어떤 인하가 좀 기조가 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좀 그 여파가 있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달러 약세와 다시 한번 또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은 네.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와줘야 한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 흐름도 컸었고 또 그리고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소 섹터들만 상승 흐름이 나온 채 전 섹터 전업적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에서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 또 어느 정도 반발 매수와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지만 또 이제 바이오 섹터들도 최근에 좀 단기 조정 흐름도 굉장히 많이 네.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저가 매수 좀 유입되면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조금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늘의 어떤 상승과 네. 또 주말을 앞두고 또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우리가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미국의 빚이요. 34조 달러가 넘는답니다. 우리 원화로는 4경원.
미국이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폭등하면 우리가 실은 미국은 괜찮죠. 우리가 죽어나는데 파월이 이렇게 좀 오늘 중심도 잡아주면서 함부로 빚내지 마라. 또 뭐 우리 진전이 있었다. 좀 괜찮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파월.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 보세요. 완전 축포를 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엔비디아 금리 급등해. 사상 최고가 랠리에다가 지금 뭐 주요 오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제히 다 상승했고 테슬라도 오늘 거의 또 300달러 3% 근처까지 이제 또 상승을 하고 뭐 오클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온큐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막 20% 30%씩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동안에 시장 금리는 막 4.5%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채권을 막 투매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를 일단 금융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주식은 또 거꾸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춰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라고 이제 비유를 했었냐면 관세는 음악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에 진심이거든요. 취임하자마자 무조건 관세 폭탄을 이제 때릴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은 벌써 상품 가격을 올릴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으로 했던 물가를 떨어뜨리고 미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평소보다는 굉장히 좀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저는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좀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 뭐 방금 준호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워낙 이 금리 텐트럼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의 오늘 반등 시도가 이제 전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국장의 초반 흐름에 이제 조금 주요 포인트니까 그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리뷰 갈 텐데 영민 매니저 말이 나왔으니까 휴재를 가게 되면서 바이오 쪽 한번 보고 뭐 오늘 리뷰는 없지만은 우리 준호 매니저 2차 전지요 두 개를 한번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큰 탈을 이틀 연속으로 맞고 있고요. 개인 큰 손들이 어제만 놓고 보면 와 이거 바이오 빠져나갔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휴젤도 휴젤이지만 이제 바이오 쪽 라인들에서의 큰 손 개인들의 동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참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장이 좋으면 우리 시장도 이제 뭐 웬만큼 좋겠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떡고물. 이게 미국장은 너무 좋은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2만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거꾸로 지금 급락이 나온다. 결국에는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금리 상승, 환율 상승의 이제 우려로 다 같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실제 지금 자금의 동향을 보면 일단 비트코인 사러 빠져나가고 그다음 미국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 주식 사러 다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국내 주식에 이게 수급을 좀 받쳐줄 만한 흐름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어제 휴젤 막 목표가 상향하고 이렇게 리뷰해드렸었는데 어제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리가켄 바이오도 장 초반에 10% 급락했고 휴젤, 뭐 알테오젠 이런 대장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조금 깊게 진행이 좀 되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오늘은 뭐 저희가 이제 연준 FMC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꽤 강하게 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하락을 좀 한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을 넘어갔다가 1,380원대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분명히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25bp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트럼프로 인한 금리 텐트럼을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금리 텐트럼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어저께 좀 강하게 조정받았던 휴젤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한번 좀 해봐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업종들이 살아나질 못하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내 증시도 미국장 랠리에 어느 정도 뭐 시차를 두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커플링이 된다라고 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오늘이 오히려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에 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지금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 휴젤 가격자를 조금만 제가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어제 워낙 좀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28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이게 박스권 상단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저께 이제 목표가를 막 3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해드렸는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미국 수출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리와 관련된 이런 매크로 이슈만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황의 흐름대로 주가가 이제 회복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28만 원 아래에서 매수, 35만 원을 이제 중기 목표가 이렇게 이제 잡고 휴젤, 뭐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세트로 좀 묶어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또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이제 방송하면서 개장 때도 얘기하면서 워낙 답답하니까 그러면 그냥 차라리 테슬라 사시죠. 그냥 차라리 엔비디아 사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네. 자조 섞인 멘트를. 진짜 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가버리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보면은 와 바이오 쪽에서 개인 큰 손분들이 정말로 서학개미로 변신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떠났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상황은 또 다릅니다. 네. 영민매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괜찮아요. 우리 원달러 환율 지금 1385원입니다. 그렇죠. 네. 또 돌아왔다는 것은 미국이 뭐 그닥 그렇게 물론 강하지만 뭐 이건 네. 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바이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 지금 저희 김준호 매니저님하고도 막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금투세, 네. 금투세 호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을 딱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얘기를 네. 해버려 놓으니까 이게 네. 완전히 묻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 쪽 김준호 매니저님 짚어주시겠지만 사실 금투세가 폐지됐다. 뭐 물론 의회에 이제 우리 국회에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우리가 분명히 이제 12월 말까지 기대를 네.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은 요 대목도 좀 기억을 해주십사. 너무 미국장으로 다 가지 마시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프런티어 리뷰를 해주시면서 네. 2차 전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님도 2차 전지와 바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 2차 전지도 우리가 올인했는데 뭐 이제 네. 삼성전자는 이제 한 레벨이 있고요. 거긴 막 지금 13조를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2차 전지에 승부를 냈는데 답답해요. 네. 피런티어와 2차 전지. 뭐 2차 전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 사실 뭐 피런티어 같은 경우도 네. 전기차 업황이 좀 살아나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의 조립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을 때 또는 자율주행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 피런티어가 이제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구조라 사실 네. 피런티어도 이제 한동안 전기차 캐즘으로 주가가 이제 4만 원에서 최근에 이제 12,000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와 또 이제 이틀 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AI 기술 패권 전쟁이 더는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결국 AI 산업의 어떤 끝단인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또 우주 항공 관련된 산업을 가장 이제 글로벌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AI 패권 기술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다시 한번 선도지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제 로봇주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실 국내에서는 이 자율주행 쪽으로 봤을 땐 사실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피런티어가 이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피런티어가 네.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주가 국내에서는 피런티어다. 그래서 어제만 2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이틀 동안 거의 한 35%, 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네. 나와줬어요. 그래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국내에서는 피런티어가 사실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휴머는 로봇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어제도 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졌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에 지금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뭐 SPG 같은 기업들이 가장 이제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자율주행을 내연기관에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자율주행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판매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결국 2차 전지를 보되
테슬라 향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 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해리스가 됐으면 다시 또 상승이 나왔겠지만 예.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땐 일시적인 조정은 나와도 가장 누가 빨리 회복할 수밖에 없는지를 봤을 때 결국 테슬라 향 2차 전지와 그리고 또 이제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뭐 LNF야 당연히 이제 테슬라 향 수혜 주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유력해졌을 때 장중에 거의 양전환도 한번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저는 결국에 테슬라의 이제 보급형 모델의 모델 2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LNF가 4분기부터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제일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구체가 사실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한 9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 지금 당장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고 내년에 뭐 3공장, 4공장이 완공되면은 지금보다 이제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실적 성장이 2025년도에 담보가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당장 트럼프 당선되고 뭐 하루 이틀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보다 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23년도에 우리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 반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이미 이제 테슬라 향 전기차 소재를 공급하고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안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하면서 2차 전지의 어떤 반등도 어느 정도는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호 매니저의 피런티어가 어제 잘 나갔죠. 현대 오토에버, 뭐 라이다, 카메라, 자율주행은 가는데 논리상 자율주행은 전기차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가야 되는데 2차 전지 또 버려요? 네. 2차 전지만 있으면 됩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완전히 좀 어둠 속의 터널이니까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예 맨 끝단에 있는 그냥 자율주행으로 갈까? 자칫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다가 삼성전자처럼 이거 막 끝까지 물리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럽에서는 또 2025년부터 예. 본격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또 주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영원히 집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그래도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이 전기차,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가 가장 기준인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다양한 사업을 뉴럴링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 또한 이대로 가다간 중국에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것도 못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 중국의 이제 뭐 점유율이 전기차를 뺏어버리면 또 집권이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의 어떤 패권이 그대로 또 이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결국 이제 전기차의 어떤 흐름들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전기차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내연 기관에도 보조금 혜택을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IRA가 뭐 신재생 에너지와 뭐 전기차에만 국한돼 있다면은 앞으로는 그 보조금 혜택을 전기차도 주고 내연 기관도 주고 앞으로 뭐 자동차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보조금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이유는 뭐 전기차의 시대가 안 온다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시대는 오는데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만 전기차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테슬라를 중심으로 뭐 GM, 포드 이런 기업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죠. 그리고 이제 IRA가 이제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다 없애버리고 이제 줄인다라고 하고 IRA까지도 이제 폐지한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배터리 기업들이 다 그 보조금 받으면서 미국에 막 수십조 원씩 들어가지고 공장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또 협력하고 MOU 체결하고 이랬던 건데 그 판이 이제 엎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트럼프 이제 당선 확정과 함께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대통령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하원 지금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로 이제 했지만 어차피 상원이야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교체하잖아요. 딱 2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상원을 또 민주당이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걸 다 본인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아무리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전 정부의 이제 어떤 기조, 약속했던 걸 뭐 완전히 180도로 다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2차 전지는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지난 이틀 동안에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 또 금리 인하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 정도는 좀 전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미국의 2차 전지 4년간 쉬어버리면 멍유매조, 준호매조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그럼 완전히 네. 그냥 바보 됩니다. 그런 선택은 안 할 거고 그럼 테슬라, GM, 포드만으로 가냐? 안 되죠. 우리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K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K 맞아요. 예, K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우려가 과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또 다른 궤적도 우리가 그렇게 막 꼬일 우려는 좀 과하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일발 종목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봤었고요? 며칠 좀 뜸했던 게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나홀로. 반도체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도 네. 조금이라도 코멘트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K 반도체요. 네, K 반도체, 삼성전자의 위기론, 네. 하이닉스는 근데 왜 못 가는가, 왜? 뭐 이런 얘기들 조금 해드리려고 오늘은 DI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반도체 이제 뭐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웨이퍼 테스트. 네, 네. DI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건 뭐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AI 산업 팽창,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엔비디아 당연히 또 수혜가 되겠죠.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공호행진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150달러, 18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SK 이제 AI 서밋을 통해서 16단 이제 HBM3E를 공개를 했어요. 그 16단 이제 그 HBM3E를 공개를 하고 나서 과연 여기 들어가는 본딩 장비 누가 만들었느냐 뭐 논란은 많은데 뭐 한미 반도체 걸 썼다라는 게 이제 유력해요. 그리고 이제 ASMPT라든지 하나정밀기계 벤더 다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ASMPT는 공급은 하고 있는 한 30대 정도 이제 PO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능이 이제 꽝이어서 뭐 오더컷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하나 정밀기계는 뭐 내년까지 이제 또 콜 테스트를 또 좀 남겨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었고 젠슨왕 CEO가 HBM4도 6개월 빨리 앞서서 좀 공급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제품의 교체 주기를 빨리빨리 지금 앞당기는 이유는 심지어 뭐 젠슨왕이 무어의 법칙을 SK 하이닉스 덕분에 지금 극복했다 이런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건 고가격의 제품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에서 앞서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1등주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HBM 1등주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1등주 TSMC 그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좋아질 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I라는 종목도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DI는 웨이퍼 테스트, 네. 실제로 웨이퍼 단에서 양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패키징 테스트.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버닝 테스트, 네. 좀 공정의 난이도가 낮은 이 버닝 테스트 쪽에 이제 주력이고요.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특히 이 패키징 이후에 이제 또 테스트, 최종적인 이제 파이널 테스트는 일본의 이제 어드밴 테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장비를 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HBM이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국산화가 이제 절실하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테스트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I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가깝게 10월 28일 날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무려 1237억 원 정도 규모의 테스트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네. 두 가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HBM하고 DDR5용 웨이퍼 테스트하고 DDR5용 패키지 버닝 테스트 장비. 예. 요 두 가지 장비를 1237억 정도 규모로 공급을 좀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프론티어가 앞으로 실적이 급증할 걸로 전망이 좀 되는데 2024년과 2025년에 딱 달라 보이는 게 뭐예요? 제일 아래쪽에 까만색이 이제 HBM이죠. HBM. 예. HBM용 검사 장비를 이제
양산 테스트를 이제 마무리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커지는 애요. 예, 이게 HBM이. 폭발적으로 예. 지금 매출이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HBM3E까지는 기존의 DDR5 검사 장비를 그냥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HBM4부터는 로직 다이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지고 단가는 뭐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HBM4부터는 16단, 뭐 최대 20단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전용 검사 장비 없이는 검사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HBM 전용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특히 또 SK 하이닉스의 공급이 가장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DI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세론이 돼가지고 2주 동안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이면 오히려 DI 다시 한번 좀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어제 이제 종가 근처 한 16,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시면 진짜 뭐 별 거래 없이 2주 동안에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본연의 이제 추세가 저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가는 하락하기 딱 직전 정도 수준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I입니다. 영민 매니저. 웨이퍼 테스트 업체고 우리가 앞단에 있는 웨이퍼 테스트 할 때는 테크윙, DI, YC인데 이 삼총사 중에서 오히려 DI 쪽이 네. 더 하이닉스 향인가요? 일단 SK 하이닉스 쪽 물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YC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향 기업이고 힘이죠. 네. 테크윙은 이제 뭐 하이닉스나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이 이제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테크윙이 전체 캐파는 가장 크지만 하이닉스 쪽 물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또 DI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등 기업들의 지배력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DI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3대장 테크윙, YC, DI 중에서 완벽하게 SK 하이닉스의 뭐 적자 이래도 되겠죠? 디지털 프론티어까지 본다면 DI 쪽 테스트 업체.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날아가는데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와 그 언급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하이닉스와 함께 이 DI 쪽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아, 진짜 반도체 오랜만인데 DI에 맞습니다. 한번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요? 최근에 좀 이제 낙폭 과대가 좀 나아졌던 이수페타시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너무나 많이 궁금해요. 어제 좀 질문에 오랜만에 다해요. 좀 반발 네. 매수가 네. 유입되면서 한 11%까지 장중에 좀 반등 흐름이 나아졌는데 최근에 일단 하락을 좀 부추겼던 이유가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그리고 고점 대비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등도 강했었는데 유증설이 돌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증설 경쟁이 더욱더 좀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MLB 고다층 관련해서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설 경쟁으로 앞으로 유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밀렸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하락은 좀 과도했다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덕전자가 또 이제 AMD 향, 또 AI 가속기, 또 MLB 고다층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또 이제 다시 한번 한화, 정밀기계가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뭐 승인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와줬을 때 한미반도체가 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비교도 못할 만큼의 지금 AI 쪽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설령 대덕전자가 MLB 고다층 관련된 최종 승인을 따낸다고 한들 결국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뭐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강했던 이유와 유증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세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세게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장 먼저 좀 돌려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최근에 어떤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자, 앞으로 HBM 시대, 뭐 또 AI 서버 시대가 되면 고다층, 또 면적도 고면적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고다층 기판에서 이런 대형 고다층 기판의 선두였는데 유증설, 유증설. 또 대덕전자라는 경쟁사가 AMD에서 고다층 기판을 넣는다. 된 거 같나요? 거의 최종 승인에 임박했다라고 했지 아직 어제 좀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덕전자는 그랬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수페타시스에 맞습니다. 오소독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우라가 뭐 있다.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네. 있는 것도 네, 예, 미국.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이 단일 체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네. 공급망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경쟁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해야 네. 되는데 지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저도 대덕전자 이 시간에 소개를 한번 네. 해드렸었는데 그 MLB 기판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수페타시스하고 대덕전자는 아직 양산 능력을 따져봐도 굉장히 좀 큰 격차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MLB도 쇼티지기 때문에 이게 경쟁자가 네. 진입한다라고 해서 아니 대덕전자가 진입해서 이수페타시스 물량을 뺏어간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너무 과도하게 이수페타시스 이제 하락을 했다. 김준호 매니저님 뭐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기 네. 때문에 받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붙이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일발 아마 국채금리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1,38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크로의 흐름은 좀 좋아서 한번 누가 불만 붙여주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 쪽으로 일단은 갔어요. 우리 준호 매니저는 본행제 한국 카본으로 네. 일단 한번 승부를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쪽 라인으로 가보고 영민 매니저는 DI. 그동안 이 정도로 하이닉스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소외될 수는 네, 없다. 너무 소외됐죠. 너무 소외됐다. 네. DI 쪽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